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이제 물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물체가 운동하는 거,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러한 물체가 왜 속도와 가속도를 갖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체가 뭘 받았다?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턴 운동방정식, 즉 그랬고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물체가 어떻게 됐을 때 힘을 어떻게 받을 때 이때 밀어주는 힘이 얼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이며 그리고 또 두 물체가 묶여서 가거나 아니면 서로 끌어당기거나 했을 때 그때 장력과 서로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걸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저하고는요. 다시 이제 36페이지 완자책 36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여기 풀어오는 게 숙제였을 거예요. 예, 나머지는 아마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가 제일 힘들어하느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37페이지 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11번 물론 숙제로 다 풀었겠죠. 혹시라도 숙제를 다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뭐 못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문제가 무슨 뜻이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걸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이라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같이 보면 내가 어떻게 풀어준다. 그랬을 때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뭔가 깨달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앞에서 풀어주는 것만 쳐다보게 되시면은 그냥 그렇게 되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에는 나는 분명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알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죠. 남이 하는 거 보는 거는 참 쉬워 보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물체가 도르래에 매달려 있어요. 자, 도르래에 매달려 있고 A가 왼쪽, 자, B가 오른쪽에 매달려 있네요. 자, 그랬을 때 A의 질량은 1kg이에요. B의 질량은 몇 kg? 3kg짜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힘부터 표시할게요. 물체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자,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m을 가진 물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받죠. 얼마? mg라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하래요? g를 문제에서 줬죠. 10m/s 제곱으로 하라고 가정을 해줬으니 우리도 여기서 질량 1이니까는 몇 뉴턴? 10뉴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여기 몇 뉴턴? 30뉴턴을 잡아줍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랑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로 했죠. 이 문제는요. 수평면 위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kg짜리 A하고 3kg짜리 B가 있는데 이쪽 1kg짜리 A 쪽에서는 10뉴턴으로 그 다음에 3kg짜리 B 쪽에서는 얼마? 30뉴턴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었어요. 가속도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아니면 4kg짜리 하나가 놓여 있는 걸로 보고 오른쪽으로 합쳐 4kg, 오른쪽으로 30, 20, 10이니까는 20뉴턴만 작용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었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좀 단순해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F는 MA니까 자, 질량 아니 힘 몇 뉴턴짜리가 20뉴턴짜리가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에 4kg짜리에 가속도 A로 끌려갑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5m/s 제곱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죠? 5m/s 제곱이라는 크기는 잘 계산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아야 되죠?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얼마? 힘이 오른쪽으로 자니까 오른쪽으로 5m/s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럼 문제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30뉴턴 쪽으로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는 아랫방향으로 5m/s 제곱이고요. B는 A는 어떻게 돼? 거꾸로 위로 올라가니까 윗방향으로 5m/s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저 화살표 방향 크기는 곧잘들 계산을 하시는데 저 화살표 방향을 놓치면 장력 계산할 때 반대로 계산하는 수가 있으니까 꼭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 꼭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부터 물체 A만 볼게요. A 보세요. A는 요거 확대해서 그릴게요. 요거. 자, A는
1kg짜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밑으로 장력이 10N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자 중력이 10N 작용하고요. 자 윗방향으로 실은 잡아당기는 장력이 존재하겠죠. 여기가 T면 같은 줄이니까 여기도 장력이 T여야 되고 줄은 잡아당길 수만 있어요. 자 그럼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시라 그랬죠. 화살표 방향 위 A는 윗방향으로 얼마? 5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요. 그러므로 위로 알짜임이 몇 뉴턴이 나와야 돼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위로 알짜임이 1 곱하기 5니까는 MA 곱했으니까 5뉴턴이 윗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자, 간단하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1kg짜리가 놓여 있는데 1kg짜리가 이 방향으로 5m/s 제곱으로 가속이 된대요.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있어야 되네요. 자, 이 5N의 힘은 뭐라 그랬죠? 알짜 힘이라 그랬죠.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모두 합쳤을 때 오른쪽으로 5N이 나와야 된다예요. 알짜 힘이에요. 그런데 이 물체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위로 5N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가속되는 방향으로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만큼 알짜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였죠. 자 그런데 위로 5N이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장력이 T가 존재하고요. 아래쪽으로 10N이 존재하죠. 그럼 실제로 윗방향이 더 커야 되니까 이 T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죠. 뭐보다? 10N보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0N 했을 때 얼마? 5N이 나와야 돼요. 그럼 T는 얼마? 15N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10N보다 T가 더 커야 되네요. 몇 뉴턴? 5N 더 커야 되니까 15N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수식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쌤 A로 계산했을 때 장력이 15N이 나왔으면 B로 계산해도 장력이 15N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해보면 되죠. 지울게요. 자, 그럼 B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B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B는 3kg짜리 여기까지 잘 찾죠? 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지금 힘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아랫방향으로 힘이 30N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윗방향으로 힘이 장력 T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아랫방향으로 5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야 하니 결국 아랫방향으로 3, 5, 15니까는 15N이라는 장력이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알짜임이 있다는 소리는 저만큼의 알짜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랫방향으로. 근데 실제로 있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30N, 윗방향으로 10N. 그럼 아랫방향이 윗방향보다 15N이 더 크면 되겠네요. 그러면 큰 거에서 반대 방향인 얘를 빼줬을 때 그게 15N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는 몇 뉴턴? 15N 반대로 당겨줘야겠네요. 그럼 여기도 15N이 나왔고 아까 계산했을 때 A쪽에서 계산해도 역시 15N이 나와야 되겠죠. 같은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장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15, 여기서 15라고 해서 얘가 30이 아니라 그냥 장력은 15N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장력은 15N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1번. 자, 볼게요. 기억.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맞죠? 니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자,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로 B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장력, 중력 계산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큰 거 방향으로 잡아 주셔도 돼요. 그게 알짜 힘이니까. 그런데 난 이미 가속도를 알죠. 그러니까 질량에다 그냥 가속도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알짜 힘의 크기가 되고 그때 가속도의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3, 5, 15니까 15N입니다. 맞네요. 자, 디귿. 자, 줄에 걸리는 장력은, 잠깐만요. 줄의 장력은 몇 뉴턴이에요? 아까 계산했죠? 15N이니까 20N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디귿이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덥네요. 히터를 조금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만 주로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38페이지 있어요.
자, 분실 놓고 치울게요. 자,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있는데 이건 저랑 다 같이 풀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또. 그래서 안타깝게도 38페이지는 12번, 13번, 그 다음에 14번, 오이 맞네. 15번, 아이고 15라 그러면서 16이라고 적는 건 뭐니? 15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자유자재로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똑같이 따라해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따라해 보시고 또 따라해 보시고 또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즉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게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를 느끼는 그 순간 여기 있는 문제가 사실은 한 번에 싹 해결돼요. 물리는 그런 것 같아요. 될 때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되고 나면 쉬워요. 물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 번 해놓으면 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번 하는 데까지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했을 때 쉬운 것들, 즉 그런 과목들은요. 나중에도 계속 외우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물리나 또는 화학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께 유지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보시면은 수평면 위에 자, 12번이에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두 개가 있네요. 자,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은 각각 10kg과 5kg이에요. 단위를 좀 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지금 3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 뭐 운동 방정식 잘 세우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쉽게 갈게요. 물론 여기 장력 있겠죠. A, 자, 요 실은요. 조심히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A를 당겼기 때문에 A도 B를 당길 거고 장력은 같은 줄이니까 같은 T라고 놓을게요. 자, 먼저 가속도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 물체는 그냥 한 번에 몇 킬로그램짜리? 15kg짜리가 한 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N으로 당겼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F는 MA라며 안 되면 써요. 왜 자꾸 머리만 하려고 그래? 자, 30N의 힘으로 질량 15kg짜리를 가속도 얼마? 2로 가속시켜야 값이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얼마? 2m/s 제곱으로 가속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나 B나 다 오른쪽으로 2m/s 제곱 얘도 오른쪽으로 2m/s 제곱만큼 가속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두 개 한 번에 보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따로따로 쳐다보죠. 자, 먼저 A만 볼게요. A는 수평면 위에 10kg짜리 물체고요. 오른쪽으로 장력 T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딴 건 몰라도 오른쪽으로 R자임이 10 곱하기 2에서 MA에서 20 뉴턴이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R자임이 있어야 된다예요. 그런데 이 물체를 잘 살펴보니까 뭐 물론 중력은 존재하겠지만 수직항력도 있어서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R자임이 20N이 필요한데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장력 T밖에 없죠. 장력 T밖에 없는데 R자임이 오른쪽으로 20N이어야 돼.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장력 T가 곧 얼마? 20N이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팁인데 A같이 실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이 물체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곧 장력이 돼버리죠. 뭐 물론 마찰이나 뒤로 당기는 힘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요. 자, 그러면 의심이 되니까 우리 B로도 한번 해볼게요. B는 자 5kg짜리 물체고요. 오른쪽으로는 30N이 존재를 하고요. 왼쪽으로는 장력 T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만 가속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있고 5, 2, 10이니까 오른쪽 조심하세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10N만 알짜임이 존재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건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장력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더 커야 되니까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30N에서 장력 T를 뺐을 때 그게 10N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장력은 몇 N? 20N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장력과 나중에 A가 B를 밀거나 B가 A를 미는 힘을 계산하는 걸 많이들 틀립니다. 자, 그럼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나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나 둘 다 얼마? 아까 계산했었죠? 얼마? 2m/s 제곱이다. 맞죠? A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 하나 만한데 계산 하나 많아. 어차피 가속도는 뭐가 되던지 간에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 방향 다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같이 묶여서 가니까. 그러면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게 알짜임이고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게 알짜임인데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알짜임의 비율은 뭘 따라가면 돼요? 질량비 따라가면 돼요. A하고 B가 질량이 10대 5니까는 결국은 몇 대면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알짜임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몇 배? 2배 되시면 되겠죠. 이 소리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물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이거는 국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 시간이면 아 이건 국어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열심히 해석해야지 하고 가요. 그런데 지금은 물리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말 그냥 한글 모르는 건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한글 모르는 건 아닌데 물리 문제라 물리 문제야. 아 물리 문제구나. 아 물리 아 어려워. 혹은 화학 문제구나. 아 화학 어려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딱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나는 모르는 거 어려운 거 그렇게 깔고 들어가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요 문제 못 풀어도 좋아요. 틀려도 좋아요. 다 틀리세요. 그럴 바에는. 왜? 오늘 틀려서 제대로 알면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도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리를 못하는 거는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해석이 안 돼서. 근데 그 해석이 어려워서냐? 아니에요.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해석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디귿. 실이 B를 당긴다. 자, 여기서도 그래요. 실은요, B를 당기기도 해요. 하지만 실은 A를 당기기도 해요. 실이 A를 당긴다는 표현과 실이 B를 당긴다는 표현은 같은 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력을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까 장력은 몇 뉴턴이었죠? 20뉴턴이었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아니 12번에서는 두 물체가 묶여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13번에서는 물체 3개가 묶여서 가요. 자, 물체 3개가 묶여서 가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2개짜리 문제 푼 사람이 설마 3개짜리라고 못 풀겠어요. 그쵸?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망각하고 뭔가 자꾸 풀려고 하니까 풀지 말고요. 이해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13번 보세요. 13번은요. 수평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체가 하나, 둘, 셋. 점점 크게 그리래요. 뭐 나도 크게 그리죠. 자, 그 다음에 A, B, C예요. 그 다음에 질량은 2kg. 그 다음 얘는 3k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4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몇 뉴턴을 잡아당기느냐? 18뉴턴으로 잡아당겨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요 앞에 있는 실하고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 뒤에 있는 실은요. 다른 실이에요. 같은 실이 아니에요. 다른 실이에요. 실 이름도 다르죠? 얘 이름은 P, 얘 이름은 Q예요. 다른 실이에요. 실이 다르다는 소리는 장력이 우연히 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력이 다르다. 그러면은 A가 B를 실이 A를 잡아당기는 건 장력을 T1, 반대도 T1. 여기는 T2, T2라고 놓죠. 왜? 여기 같은 줄이니까 장력을 작용, 반작용으로 같아야 되니까 같은 첨자. 다른 곳은 다른 첨자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가속도부터 따져보죠. 아, 3개짜리면 어때요? 결론은 2kg, 3kg, 4kg. 그럼 얼마요? 총 9kg짜리 물체를 몇 뉴턴으로? 18뉴턴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쉽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알짜임이 있으니까 18뉴턴이 2니까 얼마? 2m/s 제곱. 그럼 9, 2, 18. 딱 맞죠? 아, 그럼 얘는 다 2m/s 제곱으로 가속되겠구나. 2m/s 제곱. 얘도 2m/s 제곱. 얘도 2m/s 제곱. 주의하실 거는 화살표 방향. 힘 받는 방향으로 가속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다시 얘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으로 4, 2, 8, 8뉴턴의 알짜임이 필요하고요. 얘는요, 3, 2, 6 뉴턴의 알짜임이 필요하고요. 얘는 2, 2, 4 이 방향으로 4 뉴턴의 알짜임이 필요하네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 C 하나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뭐부터 봐도 상관없는데, 뭐 A부터 봐도 되고 C부터 봐도 상관은 없는데 B부터는 보면 안 돼요. 장력 구할 때. 왜? 이쪽도 미지수고 이쪽도 미지수기 때문에 두 개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C부터 볼게요. 자, C는요. 4kg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장력이 T2라는 장력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알짜임이 8뉴턴이라는 알짜임이 있어야 한대요. 어라? 그러면 이 물체에게 이 방향, 즉 알짜임 8뉴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 T2밖에 없네요. 그럼 장력 T2는 얼마? 8뉴턴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 다음 이제 B를 볼게요. B는요, 이거 지울게요. B는요, 요거는 아까 C였고요. 자, B만 보세요. B는 수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데 B예요. 이번엔 3kg짜리예요. 방향 다 똑같이 맞춰줄게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장력이 T1이 존재를 하고요. 이쪽으로는 장력이 T2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방금 계산했을 때 T2는 얼마? 8뉴턴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이래서 미지수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되다 보니까 3, 2, 6 해서 왜 오른쪽이래? 왼쪽으로 6뉴턴. 왼쪽으로 6뉴턴의 알짜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얘는 6뉴턴 방향이니까 T1. 근데 여기 8뉴턴이 반대로 작용하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겠지, 힘이. 몇 뉴턴이? 6뉴턴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1에서 T2를 뺐는데 T2는 내가 알고 있죠. 값이 몇 뉴턴이에요? 8뉴턴인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가 6뉴턴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6이 더 크면 되니까 얼마? T1은 14뉴턴인가요? 아니죠. 이제 6뉴턴이면은 6 더하니까는 이게 14뉴턴 맞네요. 14뉴턴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은 T1이 14뉴턴이구나. 그럼 한번 여기 만나볼까요? 얘가 만나볼까? 자, A한테 A 여기다 그려볼게. A. 자, A예요, 이번엔. A는 2kg짜리 물체가 하나 있어요. 왼쪽으로는 18뉴턴으로 잡아당겨요. 자, 오른쪽으로는 T1이 작용하는데 T1은 내가 계산해서 알고 있다고 쳐볼게요. 14뉴턴. 뭐 모른다면 계산하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얘는 왼쪽으로 아까 계산했을 때 몇 뉴턴? 2, 2, 4. 4뉴턴이 왼쪽으로 있어야 돼요. 화살표 방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4N이 크면 되는데 18대 4, 14니까는 딱 4N이 더 큰 거 맞죠? 만약에 얘를 모른다면 여기서 계산을 하셔도 됐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장력은 8N, 여기에 장력은 14N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알짜임의 비율은 질량비대로 4, 6, 8인데 나누면 2, 3, 4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여기까지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저게 줄이 더 늘어나든 뭐라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있는 거 있는 거대로 계산하시면 그만이니까.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니 네, 맞습니다.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가속도가 2니까 질량이 3이니까 6N이니 네, 맞습니다. P와 Q에 걸리는 장력비가 14대 8이죠. 14대 8인데 3대 4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러면은 땡. 왜? P가 더 크잖아. 근데 여긴 14대 8이면 P가 더 큰데 여기는 3대 4면 일단 틀렸지. 뭘 계산하나 마나.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죠. 여러분들 이 정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다시. 어차피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일단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클리닉 시간에 꼭 제발 부탁인데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리는 어느 파트가 넘어가면 계속 꼬여요. 그 파트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 반복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 쉬운 것부터 반복하세요. 괜히 어려운 거 반복해서 힘들지 마시고.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물체 하나가 힘을 받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속이 되느냐. 제일 앞에 나오는 힘에 대해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단순한 걸 놓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14번 보죠. 14번. 자, 14번.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서술형 문제인가요? 자, 이번에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자,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A라는 물체하고요. 몇 킬로? 4kg짜리. B라는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B는 1kg짜리예요. 그래서 20N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가속도부터 계산해보죠. 이젠 쉽죠? 자, 그러면 토탈 몇 kg짜리? 5kg짜리를 20N으로 밀었죠. 그럼 첫 번째,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겠구나. F는 MA니까 20N의 힘으로 5kg짜리 물체를 그럼 얼마? 4, 5, 20이니까 4m/s 제곱이겠구나. 그럼 얘가 4m/s 제곱이면 얘도 4m/s 제곱, 얘도 4m/s 제곱이겠구나. 그 다음에 4, 4, 16이니까 오른쪽으로 얘는 16N의 알짜임이 필요하고 얘는 4, 1, 4니까 4N의 알짜임이 필요하고 둘을 더하면 전체 20N하고는 같아야 되고 끝. 그 다음에 알짜임은 어차피 4대 1의 질량비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왜?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4대 1의 질량비여서 힘을 먼저 계산하고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사실 거꾸로는 아니지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요. 자, 여러분들 얘를 조금만 띄워놓고 그릴게요. A, 좀 큼지막하게 B. 여기서 20N는 A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얘는 16N이 필요하고요. 얘는 4N이 필요한데 잘 생각해보세요. B 입장에서는 저 20N이 자기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A가 자신을 밀어주는 거예요. A가 자신을 밀어주는데 이 4N이 알짜임인데 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죠.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그럼 몇 N? 4N이에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4N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16N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오른쪽으로 20N씩이나 있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누가 반대로 밀어주는 4N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A가 B를,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냥 하나만 계산해서 그냥 갖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 오른쪽으로 4m/s 제곱이고요. 물체 A가 B를 밀어주는 거 4N, B가 A를 밀어주는 것도 몇 뉴턴? 4N입니다. 그럼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죠. 자, 15번. 자, 이제 수평면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는 매달려 있죠? 하나는 매달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경사면이 있고, 아니, 경사면에 수직인 면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고, 실로 연결돼서 도르래 연결돼서 물체 하나가 다시 또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2kg짜리고요. 이건 A예요. 그 다음에 B는 3kg짜리예요. 이게 B예요. 자, 그럼 힘 표시해 볼게요. 중력 작용하겠죠. 왜?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하래네요. 그러니까 몇 뉴턴? 30N의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물론 장력 작용하겠죠. 장력, 작용, 반작용이가 크기 똑같게 작용하겠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수평면 위에 그냥 한 번에 그릴게요. 2, 3이니까는 5kg짜리 하나가 놓여져 있고 얘를 그냥 이 방향에서 30N으로 당기는 꼬라지하고 똑같죠. 왜? 얘는 뒤에서 반대로 당기는 힘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6, 5, 30이니까 아 얘는 6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방향 잘 잡으셔야죠. 그럼 얘는 30m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는 6m/s 제곱이 아래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6m/s 제곱으로. 그러면 R자임은 6, 2, 10이니까 여기서는 12N의 힘으로, 여기를 아랫방향으로 3, 6, 18이니까 18N의 힘이 아래쪽으로. 그럼 얘는 작용하는 힘이 R자임이 12N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이 물체 A에게 작용하는 힘 중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 T 하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장력이 얼마? 12N이라는 거 바로 계산되고. 그럼 여기가 12N인지 맞는지만 볼까요? 아래쪽으로 30, 뒤로 12. 그럼 12 빼니까 얼마? 8에다가 18. 아래쪽으로 18N. 딱 맞아 떨어져야죠.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럼 장력은 이걸로도 계산해도 상관없죠. 이걸로 12N인 걸 찾아서 12N인 걸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팁은 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로 장력 계산하는지 편할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건 여러분들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하라고 강요를 안 할게요. 그런데 10명 중에 10명은 그쵸.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게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다. 맞습니다. 자, 실의 장력은 12N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이 문제인데 B가 0.75m 내려왔을 때 A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B가 가던 A가 가던 둘의 속도는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그럼 B가 0.76m 내려갔다는 소리는 A가 0.76m 전진했다는 소리라고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 그냥 시간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자. 이거 뭐가 다르지? 그냥 물체가 있는데 뭐 몇 킬로그램짜리 뭐 A 하나만 볼까요? A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12N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얼마 6m/s 제곱으로 가속된대. 근데 문제에서 가만히 놨으니까 차음 속도가 6이야. 차음 속도는 0인 아니 차음 속도는 0이야. 차음 속도는 0인데 얘 무슨 운동에? 힘이 일정하니까 얘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직선 쭉. 왜?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거든. 자,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잡을까요? T. 그때 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V. 그런데 0.75m 내려갔다는 소리는 뭐 A는 0.75m 움직였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니까 요 넓이, 시간속도 그래프 지난 시간 예전에 했었죠? 시간속도 그래프의 넓이가 아닌 게 의미하는 게 위치의 변화잖아요. 이게 얼마래? 0.75m래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m인가요? 뭐 분수라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써볼게요. 그럼 삼각형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한 게 4분의 3이래요. 근데 또 내가 뭘 알아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6m/s 제곱이라며요. 그러면은 t분의 v가 얼마?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배워서 알겠지만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면 다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요. 거기서 이건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A의 속력이 6m/s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가 속력에서 6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6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6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기울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 이대로 1이 돼야 되죠?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그럼 만나만 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2, 3은 6. 뭐야?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는 아까 얼마에서 기울기는 6인데 그러면 6m/s가 나오려면 시간이 1초가 지났어야 되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이면 넓이가 죽어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3m가 나와 버리니까 4분의 3m가 안 되죠. 그런 거 아닌 거지 뭘. 그치? 아니면 시간 나면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뭐 저 정도 계산하는 건 지장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16번. 자, 16번 마지막으로 풀어 볼까요? 지울게요. 뭐 이렇게 보기에 있는 거를 거꾸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산하기 귀찮을 때는. 자, 16번 볼게요. 빠밤. 자, 16번. 자, 16번 보시면은요. 물체가 3개, 3개. 우와. 자, 물체가 여기도 하나 매달려 있고요. 요렇게 도르래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매달려 있고요. 여기 도르래가 있고 여기도 하나 매달려 있어요. 문제가 아주 변태적이네요. 그쵸? 왜 이런 걸 매달고 날릴까? 자, 그리고 질량은요. 애매하다. 그치? 그럼 여기 얼마? mg. 여기 얼마? emg. 그런데 여기 mg가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수평면이 얘를 또 떠받치기 때문에 이거는 물체가 어차피 얘는 위아래로, 얘는 좌우로, 얘는 아래 위니까 얘는 좌우로 가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위아래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저 B인가요? A, B, C일 때 A, B, C에서 B의 무게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요 일자로 펴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물체 3개가 하나, 둘, 3개짜리가 EM짜리가 오른쪽으로 EMG, 왼쪽으로 MG 힘 받아서 가는 거랑은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러면 한 번에 퉁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EM이니까 총 4M짜리가 오른쪽으로 얼마? MG만큼 힘을 받아서 갑니다. F는 MA네요. 여기서 힘이 얼마죠? MG라는 힘을 받아서 질량 몇 M짜리가? 4M짜리가 이건 일반식이고 4M짜리가 가속도 A로 갑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띵띵 넘어가니까 4분의 1G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자, 윗방향으로 4분의 1G 옆으로 4분의 1G 얘는 아래로 4분의 1G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 이름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PQ 장력증 계산해 봅시다. 뭐 문제가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자, 장력 계산해 보죠. 자, 장력. 자, A 먼저 볼게요. A. A만 보세요. A 질량 M짜리예요. 아래로 MG가 작용을 하고 있죠. 위로 장력. 자, P에 작용하는 장력을 T1. 여기 같은 줄이니까 여기까지는 T1이죠. 요건 다른 줄이니까 여기는 T2라고 할게요. 여기도 T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T1이 되겠네요. A 거니까. 자, A는 위로 4분의 1G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니까 얘는 결국은 위로 얼마? 4분의 1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 4분의 1 mg라는 소리는 얘가 힘이 더 크다는 소리죠. 얘는 반대니까. 그러면 T1에서 mg를 뺀 게 4분의 1 mg가 돼야 되죠. 그럼 T1은 넘어가면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5mg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5mg.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니까 똑같죠, 둘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C로 계산해 볼게요, 그냥. 어차피 B로 해도 되는데 이제는 B가 아까는 B로 계산이 안 됐던 게 T1, T2가 다 미지수여서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 계산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전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교육 목적상. 자, 이번엔 C예요. 자, 방향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2M짜리인데 얘는 아래쪽으로 2Mg가 작용을 하고요.
위쪽으로 장력이 T2가 작용을 하는데 조심하세요. 얘의 가속도의 방향이 아랫방향입니다. 아랫방향으로 얼마? 4분의 1g예요. 그럼 둘을 곱하면 아랫방향으로 얼마예요? 2분의 1mg가 아랫방향으로 R자임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아랫방향이 이게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럼 옆에다 쓸게요. 2mg 마이너스 T2를 한 게 얼마? 2분의 1mg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T2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넘기고 넘기니까 2분의 1 빼니까는 2분의 4니까 2분의 3mg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T2는 얼마? 2분의 3mg. 여기도 얼마? 같은 T2니까 2분의 3mg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기억. 새 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1g이다. 맞죠? 가속도 방향 좀 조심하세요. 나중에 알짜인 계산할 때. 자, P가 A를 당기던지, P가 B를 당기던지 장력 물어보는 거죠. P의 장력은 아까 얼마였죠? 4분의 5mg였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반대로 놓는 순간 빼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 니은이 나와요. 조심하세요. 가속도의 방향 정확히 표시하셔야 R자임의 방향이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그래야 힘의 방향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때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지가 결정이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과 P가 B를 당기는 힘과 4분의 5mg Q가 B를 당기는 힘은 다르죠? 자, 여기서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B만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른쪽으로 4분의 1g로 가속이 된다며요. 그런데 힘은 T1하고 T2밖에 받는 게 없는데 이게 둘이 같아지면 R자임이 얼마가 돼요? 제로, 0이 돼버리죠. 그럼 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하죠? 힘을 받아야 가속도, R자임이 있어야 가속도 운동을 한다며. 근데 장력이 둘이 같으면 B는 어떻게 가속도 운동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이건 계산 하나만 한데 T1하고 T2 중에 B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T2가 커야죠. 그래야 R자임이 T2가 더 커야 R자임이 T2 방향이 나올 거니까. 요 정도 이제 머리는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자꾸 풀어보세요. 자꾸 풀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간 찬란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